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주입니다. 오늘은 파제트병 진단 후 보험금 분쟁, 특히 소외감과 일반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제트병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왜 같은 진단을 받고도 누군가는 소외감으로 또 누군가는 일반암으로 보상을 받는지 그 이유와 쟁점을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와 전문가의 조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손사T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제트병이란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볼게요. 파제트병은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희귀한 선암 계열의 종양입니다. 즉, 단순한 피부암이 아니라 땀샘이나 분비샘에서 기원하는 암이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이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유방의 파제트병과 유방외 파제트병인데요. 먼저 유방 파제트병은 유두나 유륜 부위의 피부에 생기는 암으로 대부분 유방 안쪽의 암세포가 표피층으로 침윤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단 시 유방암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죠. 반면 유방의 파제트병은 유방이 아닌 즉 남성 또는 여성의 생식기, 회음부, 항문 주변 피부 등 땀샘이 많은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습진이나 피부염처럼 보여 피부과에서 연고치료를 받다가 뒤늦게 암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에는 붉은 발진, 진물, 가려움, 각질 같은 피부 질환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표피 아래로 세포가 침윤하거나 주변 조직으로 확장되며 악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피상은 피부 질환처럼 보이지만 기원은 선암 계열이라는 점이 파제트병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질환이 육안으로 볼 때는 피부암과 너무 비슷하다 보니 병원에서 진단서에 C44 코드를 기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주제 핵심, 즉 소외감과 일반암 분쟁이 발생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제트병은 왜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 코드, 즉 C44이냐 혹은 D05 코드이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같은 파제트병이라도 병원이 어떤 코드를 적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파제트병은 피부 표면에 병변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암으로 오인되어 피부에 악성 신선물 C44로 진단되거나 유방에 발생한 경우에는 암의 침윤 정도를 고려해 유방의 제자리암 중 D05로 진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남성이나 여성의 생식기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KCD 기준에 따라 피부암이 아닌 종양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생식기암인 C51, C60에서 C63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이를 단순히 피부 병변으로 판단해 C44 코드로 진단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파제트병의 기원은 표피가 아닌 땀샘이나 분비샘에서 유래한 선암 계열의 종양으로 단순히 피부암이나 제자리암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암의 기원과 위치, 침윤 범위에 따라 충분히 일반암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단순히 피부 병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C44, D05 코드가 기재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코드 하나로 인해 소비자는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으로 처리되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에서는 이 코드가 보험금 지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 또한 진단서상 코드만을 근거로 지급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온전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파제트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보험 실무에서 가장 복잡한 질환 중 하나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 파제트병의 경우 종양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질병 분류 코드가 달라지고 그 코드에 따라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도 있고 소외감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단순한 코드 하나가 엄청난 벽이 되곤 하는데요. 보험사들은 대부분 진단서상 코드가 C44로 표기되어 일반암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즉, 코드가 바뀌지 않는 한 보험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환자가 병원에 찾아가 진단 코드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진단서의 코드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진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환자 또한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금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결국 환자는 잘못된 코드로 인해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채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병원에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리 검사 결과와 KCD 기준을 근거로 해당 질환이 왜 일반암으로 인정돼야 하는지를 의학적, 법률적으로 논리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의료 지식뿐만 아니라 약관의 해석, 판례, 그리고 실무 경험이 결합되어야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전문가들은 병리 검사 결과지를 다시 검토해 종양의 기원, 치민 여부, 병변의 위치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가 수긍할 수 있는 의학적,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전략을 세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제트병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인데요. 조직검사 결과 파제트병으로 진단되었지만 진단서상 피부에 악성 신샘물 즉 C44 코드로 기재되어 일반암 진단비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몰라서 또는 제대로 확인받지 못해서 정당한 보험금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단연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의 파제트병 암 진단비 분쟁 해결을 도와드려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이손사T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상사 이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